그러니까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이 고점을 찍고 밀려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래가 실려주고 움직였고, 그리고 거래가 없을 때는 차익 실현하고 나와 계시라는 거죠. 물론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쥐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얘를 또 사는 경우 드물이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주력주 기준은 얘를 팔아서 주력주를 팔아서 다른데 옮겨가면 안 되니까 눌리더라도 뭐 누적 수급이 있으니까 가져간다 뭐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쪽은 사실상 이번에 만약에 서울 쪽에 추가적인 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동되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쪽의 범위도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이 쉽게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뭐 다 떠나서, 뭐 코로나19를 떠나서 자체적인 흐름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누적 수급을 봐야 되는데, 누적 수급도 좀 사실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 들어가는 게 가장 정답이죠, 사실. 그래서 누구나가 들여다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어제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자, 21선 올라탔습니다. 한 번 더 움직이면 골든크로스 나옵니다. 근데 오늘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 살짝 나오고 되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요럴 때를 얘기하는 거고, 막 깨져 내려가는데 여기서 잡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아가겠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무리수가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모아가요, 이런 종목을. 그냥 결론은 모아가는 전략이 아니라 요렇게 툭 건들고 움직일 때, 오늘 시초가가 3%의 강세였고 눌림목이 보합, 강보합까지.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5분봉 보시면은 개장 초의 거래량이 그렇게 월등히 실린 건 아니었죠, 사실은. 뭐 평상시 대비해서는 갭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실렸고, 아주 어마어마한 물량은 아닙니다. 40만 주고 5분봉 기준에 10분 동안에 90만 주, 100만 주라고 잡아주더라도, 그러면은 오늘 1000만 주, 1000만 주면 나쁘진 않네요. 2700, 2500억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요 거래량을 보고 나는 거래가 실렸다고 본다. 1000만 주면은 여기 대비 얼마요? 70% 수준이 딱 떨어지니까 나는 5분봉 놓고 보니 1000만 주더라, 이게. 그래서 시초가 넘기는 흐름을 대기하고 있었다. 왜? 3% 갭상승의 보합이면 1.5% 등락이면은 얘한테는 큰 등락은 아니니까. 그럼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꿰맞히기가 아니라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게 기준점대로가 설정이 되잖아요. 저 고점을 넘길 때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넘기는 흐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들어갔다. 근데 조금 밋밋하더라, 거래량이. 그럼 계속 거래량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윤정두가 뭐 바이넥스 지금 뭐 대박 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거는 교육용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는 저 자리의 기준이 되고, 그다음 중간에 이제 뭐 요 꼬리 달고 눌림목일 때 글쎄요, 여기서 3분의 1 지점은 안 될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신고가 나오는 지점을 계속해서 편입의 기준 얼마까지,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으니까 15%까지. 지금의 범위는 더 치고 가야지. 그러면 더 치고 가서 15%까지 따라붙으셨던 분들의 기준에서 더 큰 수익이 계속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이넥스를 우리도 이제 뭐 들여다보고 대처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이넥스 봅시다. 미음, 비읍, 바이넥스 여기 있네요. 그럼 뭐 이럴 때 이미 종목을 다 올려드렸던 거고, 그리고 8월 12일 날도 뭐 우리도 들여다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기준 거래량이 아마 저때도 뭐 충분하게 납득될 만한 기준 거래량이 설정됐었을 것 같아요. 그럼 매직 계산기 기준에 지금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만약에 26,700원이 고점이다라고 한다면 편입단가 기준은 오늘 얼마에 시초가 다시 넘길 때가 아주 그림 같은 편입단가가 되죠. 그럼 23,000원 기준 잡고 23,000원에서 오늘 우리 스플라이님께서는 뭐 자체 매매를 하셔서 엄청난 수익을 보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의약주가 스릴은 짱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킹님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질문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볼게요.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의 교육 기준을 어차피 오늘 우리도 문자 나갔어요. 다. 문자 나가서 편입 단가보다 눌린 상황도 있고 올라가 있는 종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일단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1.5보다는 2% 기준 잡으면 26,500원, 4% 잡으면 25,900원. 26,500원 이탈될 때 차익 실현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6,200원, 26,000원 명목 가격. 거기가 이탈되면 최소 절반 이상 혹은 전량의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시더라도 결코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매직 계산기의 기준을 또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0%씩 오른 종목의 절반까지 되돌림의 흐름을 들여다본다라는 거는 다소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분의 1 지점이죠. 25,700원. 절반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 25,700원을 지지해주고 돌리느냐. 그 정도만 놓고 보시더라도 재편입의 기준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25,700원이면은 제가 판단할 때 대략적으로 15% 수준? 그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너무 높은 가격대까지는 따라붙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15% 등락 범위도 사실은 적지 않은 범위인데 거기까지 딱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월봉 기준에 고점 돌파하는 시점에 왜 못 잡았을까? 25,000원 돌파할 때 왜 못 잡았을까? 그럼 몇 %라도 또 수익을 내잖아요. 또 추세 매매 기준에서 왜 미리 교육을 안 받았을까? 이런 부분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매매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시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리딩을 할 때 환급성의 기준이 잡히느냐, 전체 리딩을 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임을 갈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되는 거지. 개별 매매 기준에서야 뭐. 그래서 다시 이제 변동성이 나와 있는데요. 일주월분 기준에 52주 고가 25,250원. 그죠? 그런 자락 넘길 때에 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실패가 되더라도 강세를 뛸 때 따라붙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눌림이 나올 때에도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놓고 볼까요? 간단하게. LG 디스플레이.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IT에서도 LG 디스플레이만큼은 업황이 안 좋아서 계속 어려웠거든요. 이번에 이제 뭐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황 개선폭에 연동이 돼서 나오는 흐름이라면은 아무래도 그런 기준이 잡혀요. 그 수급 개선폭이 들여다 보이게 되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고 이제 장기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일본 기준에서만 좀 가격 반발력이 나오다 보니까 정배열 기준에 디스플레이 정배열 기준에 121선의 기울기가 이제 조금 돌려지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추가적인 강세 부분이 연출이 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내일 배울, 오늘 말고 내일 배울 추세적인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 추세적인 기준점이 뭐냐면 일단은 일주월봉상의 월봉의 기준에 정배열이 형성이 되려면요, 요 기준에서 이평선의 기울기가 바뀌어야 돼요. 내일 이제 기울기에 대한 전략 범위를 가져갈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정배열까지는 아니고, 그렇다면은 가격 반발력에 대한 흐름, 그런 기준을 놓고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수급의 변동폭 없이 가격 반발력의 기준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단기 공략은 그러니까 갖고 갈 수 있는데, 이걸 중기적으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속이 터지죠. 그럼 중기적으로 황금 대바닥줄을 잡는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이런 맥락에서 그래요. 황금 대바닥, 황금 대바닥, 황금 대바닥. 결국은 추세를, 중기 장기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이런 대형주에서 이 수급 범위를 돌리지 못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수급이 돌려지려면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뻗어가지 못하고
돌리다가 눌리고 돌리다가 눌리면서 이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한 방에 업황이 막 개선돼가지고 막 그냥 끌려 올라가는 경우 드물다는 거죠. 업황이 개선될 것 같으면 그 전부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만약에 소폭의 물량이 들어온다. 이 물량은 공매도 상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의 수급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고 어제 기준에서 뭐 거래량 터져서 개장 초부터 따라붙었다면은 어제 기준의 수익. 그리고 이제 어제 질문을 주셨잖아요. 아, 이거 이제 막 손실폭 넘기는데 그러면 이제 앞전의 물량을 잡으셨던 기준이 되는데 그랬을 때 장 막판 무렵에서 그럼 가져가십시오. 어차피 수급이 이 정도면은 수급이 들어오니까 들어올리는 거지 수급 없이 지 혼자 이렇게 들어올리지는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결국은 어제 수급이 2% 넘게 1,800만 주짜리에 45만 주가 들어오고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있지만 돌려지는 거는 추가 수급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개인 선호 창고 키움에서 매도도 있고요. 결론은 이렇게 해서 뭐 2%씩 이렇게 들어오고 이 수급 범위에 손바뀜도 있었고 그럼 고점 행진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억 5,700만 주짜리 종목에 지금 2%면 700만 주씩 들어와줘야 되는데 100만 주죠. 그럼 와 100만 주 들어왔다 하지만 그 100만 주가 퍼센테이지로는 0.3%이 안 돼요. 물론 극대용주의 0.3%는 작지 않은 물량입니다만 예? 유통 물량 감안해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공매도 상한 범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추세적인 강세가 나오려면은 여기서 한 템포 더 갭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들어올려야 돼요. 결론 LG 디스플레이를 중기 추세로 가지고 가는 거는 결사 반대합니다. 단기적인 추세에서 이제 너무 적자라도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셨는데 전체 계좌가 손실이시라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준은 못 잡겠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는 어제 13,900원을 매수해서 조금 수익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셨는데 13,900원에 그 편입하셨고 뭐 예전 물량이 있으시든 아니면 계좌 손실이 있으시든 예의 기준을 놓고 잡았을 때 차익 실현 범위는 얘는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 대형주여서 5일 전을 뭐 이탈하면 차익 실현하겠다 이런 범위도 아니고 지금의 기준은 멀단 말이에요.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냐면요.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지금 보시면 HTS에서 2.6%란 말이에요. 그럼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아쉽다. 아 이거 진짜 아쉽다. 조금만 더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오늘 저가 14,800원이거든요. 그 가격이 밀리면 무조건 차익 실현. 응? 이해되시죠? 조금 더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14,800원.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반대를 해요. 그리고 계속 보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변동성이잖아요. 대형주건 소형주건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나한테 수익만 주면 돼. 근데 어제처럼 막 1,600만 주 터져주고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14,800원 이탈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기준 잡으셔도 됩니다. 아유 전기 이쁘네. 아유 전기 이쁜 짓 하네. 오래간만에. 뭐 코딱지만큼 아니 무슨 셀레믹스 14% 움직이는데 셀리버리 9% 움직이는데 무슨 전기 여기서 2% 움직인다고 입이 해벌레하고 윤정두가 제가 여러분들 말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력주에서는 좀 안정적인 그 흐름만 나와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전기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의 강세가 좀 연출되면서 나머지 장비 부품 업체들의 우리가 은근히 많아요 지금. 종목 찢어져 있는 게 서울 바이오시스 있죠. 서울 반도체 있죠. 에코프로 있죠. 미코 있죠. RF텍 일부 갖고 계시죠. 일진 머티리얼즈 또 동진 세미캠도 갖고 계시죠. 근데 뭐 솔직히 부담은 없으니까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렇죠. 주력은 1, 2%도 간절한 거죠. 주력은.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조금 전에 이제 교육용으로 바이넥스 들여다 본 거고요. LG 디스플레이까지 전략 기준 잡아봤습니다. 제발 좀 교육 좀 들어오세요. 교육. 우리 정 의원님들도 VVIP 회원님들도 교육 빨리 결제를 하세요. 오늘부터
저점 고점 잡는 거하고 추세 잡는 거하고 그리고 매직 계산기 활용하고 매직 시그널 활용하는 보조 지표 활용하는 거 이 세 가지 배우시면은 지난주 거래량 배운 것까지 해서 단타 매매는 여러분들 스스로 다 된다니까. 셀레믹스 오늘 몇 번을 매수 매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응?